안녕하십니까. 통일방송의 김영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9살 돼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이게 병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는 다른 데로 이렇게 장가를 갔고요. 또 둘째 오빠 역시 이제 출가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장가를 가고, 언니도 시집을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남자가 그때만 해도 이제 남자가 벌어서 이게 가정을 운영을 해왔죠. 근데 아버지가 앓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대주가 엄마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엄마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처럼 자녀들이 이렇게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요, 여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이름이 있고 이제 자식들이 그 밑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미소년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살 때부터 이제 집안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학교를 이렇게 가면요, 이게 아버지가 앓고 엄마가 세대주, 또 그리고 가정에 이렇게 잘 이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따돌림을 받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가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이들이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위축이 처음에는 많이 돼서 이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못 나오는 날이 많았죠. 왜냐면 이게 집안 환경도 그리 좋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무료라고는 했지만 이게 학습장, 연필 이런 거는 다 돈을 내고 사야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는 이미 돈 주고, 그때만 해도 교복은 다 무상이었는데 이게 학습장, 교과서, 이런 연필 같은 거는 이제 돈을 얼마 정도를 내고 이제 사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면 도시락, 그러니까 점심에 도시락이라는 게 밥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쌀 같은 거 그때만 해도 쌀을 그렇게 막 잎쌀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옥수수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옥수수마저도 그때는 아주 그 부족했어요. 제대로 엄마가 세대주가 기본에 700인데요 700g을 타야 되는데 우리 엄마 그때만 해도 세대주라고는 했지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일을 못한 일이 많고, 또 우리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렇게 배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배급이 규칙적으로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아이들이 한창 이렇게 잘 먹던 시절이라 이게 배급이 모자라서 맨날 엄마하고 나는 이제 산나물 이게 산에 두들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빠지는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집을 보고 나를 많이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간을 오후에라든지 이런 거를 가해 시간에 많이 빠지는 데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좀 봐주는, 이렇게 여기 말하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슷하죠. 그렇게 봐주는 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이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많이 도와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를 같이 경쟁 선전에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동생들부터 이제 나는 딸로, 동생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했지만 저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가정에 이제 많이 가정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중학교,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는 고中, 중학교면 그 중학교 선생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또 인계를 하는 거예요. 인계를 하면서 이 학생을 학교에서 특별히 봐줘라. 그래서 집안도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고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집도 어렵고, 그래서 야가 지금 제일 큰 나이니까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이미 다 적어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학교에서도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일 고마웠던 것이,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이게 왕따, 지금 왕따라고 하지만 왕따는 크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는 못 사는 아다, 이런 걸 완전히 학생들부터 이름이 딱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학교까지는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위축이 많이 돼서 학교 나가기도 싫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대상하기가 너무 창피스럽고 그런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나이를 일단 먹고 중학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등중학교를 올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나를 보고 학교를 끊지 말고 계속 다니라, 엄마가 혼자 해결하겠다 하는데요. 더 이상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손을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같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말하고 뭐 일주일에 3번 떨어져서 이제 엄마와 같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를 다니고, 그때만 해도 이게 철이 들면서 이게 나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내가 너네한테 버림받을 일은 아니구나, 아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느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하고, 또 선생님 자체도 이제 또 초등중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것의 문건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내 이름이 또 이제 그 밑에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달아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나를 케어를 하면서 이제 이 학생은 이렇게 어렵지만 학교는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한면에는 모범 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해서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내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등중학교 그 선생님 이름이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고등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나를 많이 케어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선생님들이 나를 많이 이제 어떤 좋은 직장에 야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부터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나를 야가 노래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야를 정진에 있는 예술학원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온 데다가 이렇게 추천한 선생님들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한 달에 며칠은 학교를 못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일 동안은 학교를 못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다 커버를 해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알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5학년, 6학년 때 되면은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뽑으러 와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뭐 기타, 악기 잘 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뽑으러 오는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지 이야기를 해서 그 정진 전문대학교 이제 입수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거 보러 갔던 거예요. 이 선생님들에게 가면서 이제 노래를 어느 많이 잘하냐 뭐 이런 걸 시험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가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정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그때만 해도 6학년 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는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아는 착하고 오는데 소질이 있고 하다 보니까 6학년이 되니까 이게 다 성인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벌써 다르고 나를 대해주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해서 그 학생들이 내한테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해지고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힘을 내라고 힘들지 힘들어 그럴 때도 이렇게 학생들이 그때 학생들만 해도 우리 학급에 한 3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진짜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줘서 제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거기서 생기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 저는 그래도 어느나마 그 부모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자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부터 또 친구로부터 그래서 또 선생님들부터 많은 이런 칭찬을 받고 내가 진짜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많은 어려서부터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망되고 이제 아버지 6학년 때 사망되셨거든요. 아버지가 사망되고 전문대를 가는데요. 전문대를 물론 3년을 잘 마치지는 못했어요. 물론 엄마가 다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나올 만한 그렇게 된다면 엄마는 이제 그때 엄마가 이제 반신 이렇게 풍이 왔는데 더 다닐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3학년 때 탈퇴를 해가지고 이제 집안에 이제 세대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신발 만드는 공장에 이제 그게 이제 해룡의 구두공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또 특별히 또 잘 이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나는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뭐 어디 직장 다 이렇게 했는데 내 거는 미결로 딱 해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직장에 달려있지 않는 그런 데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나를 상담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네가 지금 희망하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하고 형님이가 이제 구두공장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오빠가 몰래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공장에 오라. 그래도 남들보다 오빠가 있고 형님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남들보다. 그래서 그 구두공장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발 공장에서 이게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자본기를 돌리는 그걸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청소년들이 거기에 100명 넘게 야간 주간이 이렇게 딸려 있었는데요. 주간에만 300명이 넘었어요. 한 데서 일하니까 이게 작업량이 이제 신발이라면 운동화라면 이제 우창 만드는데 밑창, 안창, 여러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천을 자르는 기계로 이제 천을 재단하는 그 재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지배인한테 잘 얘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천을 다루는 이런 재단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원래 거기는 특급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재단을 이렇게 이제 종이 같은 거 그대로 형태를 놓고 굴에 놓고 이제 그 기계를 돌리면서 숱한 천을 깔고 이제 그 기계를 돌리면서 그대로 이제 재단을 해서 이제 보내면 이제 옆에서 지금 재봉을 만들어서 이제
우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제가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고맙게도 간부들이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신발을 공급을 해줬어요. 공짜로. 그래서 3, 40컬레를 주면 내가 생활이 어렵고 내가 세대수다 보니까 지배인이랑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서 그때부터 진짜 어려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또 직장만의 또 울타리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도시락은 항상 싸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뭐 어떻게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면. 근데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도시락을 떳떳하게 같이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피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밥을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도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도시락을 펼쳐놓고 같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우리 오빠랑 우리 형님들한테서 가서 같이 먹고 들어오고 계속 이 생활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름 아니게 야네가 나를 왕따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그때만 해도 왕따가 엄청 많았어요. 왕따를 시키는데요. 이게 진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간부들로부터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야네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야는 이제 지배인이 특별한 걸 봐서 재단사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요. 저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서 일을 죽으라고 하고 하루에 벙어리처럼 지내는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요. 성질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왜 무서울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선 남자들이 없이 보고요. 또 여자들만 사니까 남자들이 없이 보고 이게 없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들리면 싸우고 막 이렇게 입도 물론 그때는 욕을 북한에서는 욕하는 법을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말빨이 있어가지고요. 남한테 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엄청 진짜 싸웠어요. 남자들도 싸우고 막 진짜 여자들도 싸우고 엄청 진짜 싸우는 닭처럼 맨날 좋은 소리를 안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고 그 집에까지 막 찾아가서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무섭게 성질이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아버지 사망되고 그 다음에 오빠들이 하나도 없고 남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법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진짜 나도 이렇게 뭐 진짜 거기서 구두공장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계속 이게 한 15분 20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 걸어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 6시에 기차를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처녀 시절에 이제 반복이 된 거죠. 근데 남자들이 너무나도 없이 봐가지고요. 한 번은 진짜 무서운 짓까지 할 뻔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바늘 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뚜개를 뜨는 그 코바늘이 있잖아요. 뾰족하게 나온 거.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어릴 때 내가 겪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낸 것이 그래도 학교 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너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도 부모 불쌍한 거 알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사회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가정에서도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이겨나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가정생활에서 충실하고 그래도 부모를 돕고 나서는 거 보면 그래도 자식으로서는 진짜 아주 훌륭하다. 그러니까 힘든 걸 생각하지 말고 힘들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떤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다. 절대로 남한테 꿀려다니지 않고 그래도 줏대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항상 잊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부모를 위해서 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로 올 때까지 어쨌든 세대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남들이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한 것이 내가 세대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없이 보고 물론 여자들도 없이 보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족,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세대주라는 명칭을 달고 했던 것도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옆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어렸을 때 겪을 수 없었던 남들이 다른 아이들은 겪을 수 없었던 것이 내가 겪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가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회 나와서부터 이제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세대주라면요 우리 20대 아들 세대주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 공장도 세대주가 내가 혼자였거든요. 우리 오빠도 너무 가슴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같이 합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이 합치면 동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어요. 같이는 합치면 안 된다. 그래서 힘들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세대주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엄마가 나를 붙들고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일들도 지금 생각이 많이 나고 있고요.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세대주라는 역할을 안고 여기 올 때까지만 진짜 힘들게 겪고 또 저녁에는 또 와서 또 나무를 패서 또 쌍쳐 놓고 나무를 해오고 그거 패고 넣을 때는 또 남들이 일 넣는데 넣을지도 못하고 석탄 주술라 다니고 여러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면요 그래도 내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요 20살 때가 세대주 하는 사람들 정말 없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이 아픈 가슴을 아픈 사람들이 마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중국에서 와서 살면서 그 어려운 삶도 물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다듬어 온 그러던 생활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또 한국으로 오면서도 그 가정이 나를 많이 일으켜 세우고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많이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소리를 잘 안 하고요. 포기를 하려고 안 하죠.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하면 끝까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 머릿속 그 한 가지 생각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가족들이 이제 점점점 내 동생이 커가고 남동생이 커가고 엄마가 병원에서 입 태어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시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기운을 내시고 약도 하고 먹을 거는 물론 약이라는 거 없지만 침하고 뜸도 열심히 이렇게 뜨는 걸 보고 내가 저런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많이 이겨내고 물론 힘들 때도 많았죠. 어린 나이에 세대주를 걸머쥐고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진짜 울 때도 많았어요. 엄마 몰래 벌새라 엄마가 벌새라 동생들이 벌새라 난 몰래 울 생각도 이게 퇴근을 하면서도 진짜 그 차를 못 타고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한 30분씩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네, 한 번은 부모에 대한 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벅차고 진짜 일하는데 한 사람의 말도 건네주지 않고 그것을 석 달을 넘게 견뎠어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말을 안 해버렸어요. 석 달 동안 내가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일만 열심히 한 거죠. 석 달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사료청 위원장으로서 이제 선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선급을 하면서 야네 또 이제 저 지배인이 또 이제 자를 또 이제 봐줬다 뭐 좋아한다 별난 소리 다 했죠. 근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밤늦게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료청 위원장으로 이제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리더의 그 내가 진짜 힘들게 그 살면서 그 제일 처음에 내가 사료청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그 300명 앞에서 울면서 그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무슨 생각에 들어서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 울면서 그 연설을 했는지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300명이 넘는 사료청원들이 자가 저런 아이였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를 많이 도와주고 도시락밥도 이제 막 이제 나가면 막 붙들어서 같이 막 나눠 먹고 그때부터 이제 허물없이 지내게 된 거죠. 몇 년 동안.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가 너무 위독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같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일을 못 나왔어요.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먼 데를 못 다니게 돼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또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농촌이 좋다고 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게 내 남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소를 끌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죠.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한다는 건 그 고장에서 내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가 20살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 나무 한라 산에 가서요. 눈이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때 이제 내 여동생하고 둘이 갔거든요. 그래서 펑펑 울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울고 나니까 좀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파국에다 실어가지고 나무를 제일 처음에 10대를 실었어요. 근데 오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빠지고 그래서 이제 분조장한테 내가 찾아가서 막 울면서 얘기했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분조장이가 그때 둘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왜 그때 말 안 했냐. 그러면 네가 일하고 나 다른 남자를 보냈으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남자보다 이렇게 세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내가 그 나무를 못 태우겠냐 하는 그 생각에 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정작 맞들려서 물론 제끼는 거는 제끼는데요. 이거 힘이 너무 그때만 해도 뭐 크게 힘쓰는 거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힘을 써서 이렇게 거기다 이게 매야 되는데 이게 말팔국에다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게 밧줄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자꾸만 오면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또 애 낳아서 울면서 또 하나 또 갖다 맞추면 또 하나 빠지고 그러면서 1시간 넘게 아마 그 산에서부터 넘게 걸려서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다 얼고 이거 얼룩자욱이 막 진짜 막 다 막 알리고 하니까 엄마가 나를 막 붙들고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엄마가 막 붙들고 이거 남자들을 시키지 너희 작업반에는 남자가 없냐고 그러면서 울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분조장인데 찾아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조장이 배치를 해서 이제 분조장이 했어요. 그 분조장도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내가 갈 것을 내가 일하고 분조장이 이제 그날에 이제 나무 하러 가서 이제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이제 노는 날에 다 패서 장작을 패서 이제 다 쌓아놓는 그것을 패는 거는 내가 톱질은 잘하고 패는 거는 나무는 잘 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오기 난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부터 이렇게 진짜 뭐 8시간을 서 있는 게 힘들다면
농장에서는 내가 힘이 없이는 그 일을 못 해내겠다 하는 생각에 진짜 무슨 정신에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사람이 최대한 막 진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내가 진짜 막 성질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나가도 눈짓 한번 하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막 남자들이 보기에는 저년이 독살스럽게 보인다. 막 자가 저 왜 저렇게 독살스럽게 생겼니? 막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 동네에서 살아나기가 힘들었어요. 맨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들이 없이 보고 막 말이라도 던지고 하면 독한 말로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지금 했던 적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가 철이 들고 이제 뭐 두루 사료총 이제 생활 계속 하면서 이제 당비서를 만나고 작업반장 만나서 작업반장들이 도와주고 이제 비서가 도와주고 분조에서 분조장이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일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이 좀 깔아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그만한 시집갈 나이가 됐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와서 이게 뭐 따로 달라고 하든지 우르만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귀찮았어요. 왜? 내가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시집 가서 사는 것도 정말 이게 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집이라는 말을 진짜 꺼내면 내가 시집은 다시는 안 가고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남자가 우리 오빠 친구인데 너무 진짜 적스럽게 따라다녀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막 직장에서 그러니까 농장에서 알고 막 주변에서 알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에서 막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그때만 해도 이게 여자 남자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를 더 많이 욕했어요. 저 여자가 꼬리를 치고 다닌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너무나도 더럽게 돌았고 또 여자들에 대해 남자들보다 여자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퍼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1년 식량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엄마하고 말도 없이 이렇게 도망쳐 왔던 길이 오늘까지 이렇게 진짜 불효자식으로 남아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인지 지금 요즘에는 엄마가 자주 나타나고 아버지가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진짜 미안한 감 없이 진짜 미안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살아서 있는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지금 내가 잘하는 것에 너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 물론 내가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는 소리가 있죠. 그 말은 맞는데요. 지금 그 고생으로 해서 발이 1년에 한 번씩요. 발톱이 계속 빠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상처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위가 너무 지금 조금 신경만 받고 하면 위부터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50이 되니까 이제 건강이 조금 신하고 오기 시작을 하고 또 중국에 와서 물론 뭐 남편들을 만나 산다고 한다고 해도 다 맞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이 점점 나사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계속 합치고 하다 보니까 병이 약을 먹을 따름에 조금 낫고 또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이렇게 재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탈북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게 진짜 다 겪었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돌아서 봤을 때 20살 때 세대주라는 건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장만 해도. 그리고 돌아봐도 20살 때 진짜 세대주를 안고 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 직장에 300명이 인원이라면 큰 인원이거든요. 전공 합쳐도 한 1000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인원 중에 내가 세대주라는 것이 진짜 너무 진짜 가슴 아플 정도였어요. 그때는. 근데 뭐 부모를 보고 가족들 보면 내가 진짜 뭐 슬퍼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내가 슬퍼하면 가정이 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배급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있어서 내가 그 어려운 것을 걸머지지 않았을까. 만약경에 엄마가 없었으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있어서 나한테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아버지보다도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암만 힘들어도 힘들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 하나의 뜸에 100장씩 넘게 뜨면서 그 아픈 소리 한마디도 안 내고 뜨는 걸 보면서 부모 엄마들은 다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많이. 저도 그걸 닮아서 그런지 뭐 부모가 암만 힘들고 아프고 해도 내색을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게 엄마구나. 아프다고 해서 일 안 나가고 아프다고 해서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끌고 가고 아픈 것도 속이고 몰래 울고 이런 것이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힘을 많이 얻었고 자신감도 붙었고 남들보다 못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여기를 넘어오면서 세계 나라를 거치면서 얻은 것도 많고 물론 내가 머릿속에 진짜 아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50이 됐지만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악착스럽게 일도 했고요. 어느 만큼 벌 만큼은 벌었고 또 살아볼 수 있는 것만큼 살아봤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만 한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부모한테는 할 수 있을 것은 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 꿈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한테 속이고 넘어와서 엄마가 진짜 너무 부모라는 게 자식이 어디 나가면 진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만히 나온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돌아가셨지만 너무 미안하고 그것은 영원히 진짜 지울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하죠.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학교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나와서 진짜 어떤 많은 일을 했는지 어떤 진짜 남들이 걸치지 않은 세대주라는 이름을 달고 진짜 그 20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진짜 서럽게 물론 남들이 그때는 나가 놀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저는 철이 들어서 이제 세대주라는 그런 것을 안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 지금은 진짜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 하는 소리 들을 만큼 그래서 제가 많이 이겨내고 또 그만큼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